아래 자막에서 항상 춥다 이런 자막이 있었는데 쪽방의 어떤 특성상 벽이 얇고 또 내장재도 일반 건물보다 취약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들도 좀 힘들 것 같거든요. 어떤 점이 가장 힘들까요? 일단 벽 자체에서 바람이 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. 네. 쪽방 건물의 30% 정도는 목재입니다. 나무로 만든 집에서 겨울을 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또 하나는 아예 대문이 없는 집들이 많아요. 그렇기 아, 때문에 들어오는 바람을 그냥 집 안으로 인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, 그다음에 연료를 보면 도시가스 비율이 52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나머지는 전기 장판이나 전기 패널, 뭐 연탄 쓰는 가구도 한 10% 정도 되고요. 그래서 네. 연료원도 에너지원도 굉장히 취약하고 건물이 굉장히 낡아서 단열에 음, 취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양측면에서 좀 보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. 네. 문이 없는 집에서 겨울을 난다. 참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또 역으로 여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아까 목재 얘기도 하셨는데 여름도 마찬가지로 힘들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제 그 팔기정부 들어서 쪽방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네. 좀 냉방 대책을 마련을 하셨거든요.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. 음, 그렇지만 냉기를 가두기 위해서는 일단 정문으로 냉기가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이 허술해가지고 냉기가 샌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네. 하나는 쪽방이 굉장히 여러 가구가 쓰고 있는데 냉기를 오래 갖고 있기 위해서는 또 환기 통풍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특히 작년까지 어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굉장히 방역에 이런 것이 좀 취약하게 되는 그런 역효과를 오히려 좀 가져온 부분도 있죠. 네. 한파의 가장 기본적인 난방도 힘들겠습니다만 씻는 문제도 구역일 것 같거든요. 당장 뜨거운 물이 음,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샤워 시설도 좀 걱정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? 맞아요. 이 뭐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뭐 몇 가구당 한 개 이상 구비를 해야 된다든지 온수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제가 뭐 쪽방 모션 같은 경우는 없어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그 건물주 재량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좌우되는 건데 어떤 건물 같은 경우는 가층에 사시는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전기 온수기를 사서 달았는데 그래봐야 한 두 명 정도 샤워하면 끝나는 거라서 쓰지 못하고 아예 그냥 노숙인 시설 가서 씻는다든지 뭐 씻는 걸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. 다만 서울시가 동행 목욕권이라고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목욕할 수 있는 목욕권을 주기는 합니다. 네.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쪽방으로 인정된 주민한테만 주지 쪽방으로 아. 인정되지 않은 주민은 또 받을 수 없어서 그것에 따른 또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시고 그렇습니다.